예, 안녕하세요. 요번 영상은 계획표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를 좀, 몇 가지 이야기하고, 길게는 못하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질문이 많아가지고. 계획표는 우선 두 가지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활 패턴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간 계획을 기준으로 좀 세우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스터디도 할 것이고, 용어사전도 볼 것이고, 필독서도 볼 것이고, 뭐도 할 것이고, 뭐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그것은 계획을 안 짠 거예요. 계획을 짜게 되면 그렇게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의 중요성, 근데 물론 이제 계획을 짰다고 해서 그 계획을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느 정도 근사치로 맞춰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좀 갈 건데, 음, 요게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네 개를 만들어 놨죠. 근데 보통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요. 무슨 예를 들어서, 시간 강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뭐, 평상시와 다르게 수요일은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실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또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똑같이 이것은 이제 하나여도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강조점이 이제 뭐냐면 이거죠. 우선은, 요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11시나 이제 12시 그쯤에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보통 7시, 6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될 수 있으면 안 바뀌는 것들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는 이제 잠을 이제 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일정해야 돼요. 방간하시 이제 바뀌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아침 먹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이제 본인이 알아서 아침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서 해가지고, 한 8시나 9시, 맥시멈 이제 보통 9시로 잡아요. 그래서 9시, 적어도 9시에는 도서관이든 어디든 거기 딱 착석을 딱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식사 시간이 1시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공부 시간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오전 공부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얘가 9시까지 아니고 8시, 9시까지 맥시멈이라 했는데, 뭐 10시, 11시에 이제는 도서관에 왔어요. 그러면은, 공부 좀 이렇게 뭐 정리하다가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럼 오전 시간을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전 시간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밥 먹기 전까지 이 오전 시간대를 확보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8시까지 오든가 9시까지 오든가 거기까지 해서 1시까지 이제 1시에 밥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 1시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변하지 않게.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오전 시간을 확보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그라미 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안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점심시간을 이제는 거의 뭐 30분 내지 1시간을 잡았어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녁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을 한 7시로 잡습니다. 7시에서 이제 30분간 먹는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 부분이 오후 시간 공부량이에요. 그래서 점심 이후로 저녁 먹기 전까지 7시까지 그때 이제 오전 시간 공부량 확보했고 그다음에 오후 공부량 그다음 나머지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보통 9시 10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녁 먹고 난 후에 예, 이제 그 이후까지 해가지고 저녁 시간,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 시간과 그다음에 저녁 그 오후 시간 그다음에 저녁 시간을 해가지고 이 세 등분을 통해 가지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기 싫어도 그 시간에는 뭔가 대신 먹을 수 있는 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분 따라 하지 말고 꼭 시계추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해서 몸에 익히셔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표를 짜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체 리듬을 위한 계획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표죠. 이제 이런 표, 주간, 이제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뭐, 이제 일요일까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6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11시까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하느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 것이죠. 이제 교육학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수업이, 보통 몇 시인가? 9시, 10시? 하여튼 그 정도 잡아가지고, 2시까지, 보통 2시까지 하죠. 여기서 이제 교육학을 잡죠. 크게 우선은 이제 수업을 가는 것부터 좀 변화 없는 것부터 잡는 거죠. 토요일은 이제 제가 수업이 있으니까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5시나 6시까지 단 말이죠.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는 뭐 이제 큰 건 다 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실기를 한다. 실기를 하는데 이제 실기는 언제 할까? 그래서 실기는 될 수 있으면 두 타임을 하게 되면 하루로 몰아서 하시는 것이 되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실기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실기를 해서 교육학이 있고, 이제 교육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도 있고, 이제 전공 수업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는 오전 시간대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다음에 수요일은 토탈 비어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실기라고 보시잖아요. 이 실기하면 이제 뒤에 뭐 하기도 뭐 하긴 해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수업하고 오전 그 시간에 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때 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오전 시간대는 좀 쉬어주고 휴식 시간을 좀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또 크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대충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휴식을 크게 잡았지만 휴식을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예시니까 이제는 공통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 뭐 이제 교육 과정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래서 교육학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은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수업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저녁을 먹고 나서 여기서 표현 파트가 있죠. 여기서 이제 표현 파트인데, 이제 표현 파트는 매주 매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분량이 많고 암기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뭐 회화 기법 중에 있는 걸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실은 얘네들 정리하는 것이 당분간 계속 정리를 해야 되고, 암기는 계속 보면서 암기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얘네들은 그냥 기법이란 기법은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죠. 이거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 암기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내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잡아서 암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통으로 묶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맥락이 없는 것을 그냥 외우시거나 하는 거 매일 잘라서 조금씩 잘라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교육학이라든가 이제 이 전공에서 이제 맥락적인 거, 미술사라든가 교육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 연이어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연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수업만 듣고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를 오전에 뭐 1시간, 2시간씩 잘라서 한다. 뭐 지루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뇌가 뭔가 이제 뭐 이런 서양 미술을 공부하다 갑자기 교육학을 해야 겠다 마음 먹는 순간 기존에 공부한 게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교육학에 관련된 지식이 이렇게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쭉 이어서 공부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네요. 그래서 잘라서 공부하면 또 이제 이게 맥이 끊기기 때문에 글쎄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는 서양 미사를 하게 되면 서양 미사를 거의 예,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연이어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죠. 교육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간이지만 이 연간은 필요 없어요. 주간을 어떻게 이 주간이 결국은 한 달, 2달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씩 이렇게 조율이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교육학 잡고, 전공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이제 실기, 그 뭡니까, 이제 실기 같은 거 여기다 하나 접으면 지금 남은 시간 뭐가 있어? 남은 시간 뭐가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요 시간 같은 경우, 어,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이렇게 남는데 공부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한다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교육학이라든가 전공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외 것을 하다가 본연의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표를 잘 짜셔가지고 이걸 정리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이것도 계획표를 짜가지고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공부 시간을 이제 8시간에서 9시간 잡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파악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처음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 그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생체 리듬이. 근데, 뒤늦게 공부한다고 막, 생활 패턴 막 어지럽게 해놓고 막, 밤낮 바뀌어 있고 이러면, 그게 언제 고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생체 리듬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